27번입니다. 27번 문제는 수요 공급의 균형에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 26번에서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였다면은 여기는 숫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큰 틀이 두 개라고 그랬죠. 문자는 더하고 숫자는 뺀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뭐 한다? 대입한다. 이 원리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은 수요 함수가 Q는 800-2P 주었어요. 이게 수요래요. 그런데 공급은 숫자로 줬어요.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300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처음에 20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P 대신에 200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P 대신 200을 넣으라는 건 여기 곱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00을 하면은 항상 계산을 할 때는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죠. 항상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00을 먼저 하면 400이 되고 이 400을 800에서 빼면은 400이 돼요.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Q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때 4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이 P가 200일 때 공급을 P는 가격을 200으로 주어질 때 균형량, 양은 Q를 말하는 거잖아요. Q가 처음에는 4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요. 300을 주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식에다가 P 대신에 얼마를 넣었다? 300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300을 하면은 600이잖아요. 그리고 800에서 600을 빼면은 200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300을 넣었을 때 양은 6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균형량이 400에서 200으로 떨어졌으니까 수량이 얼마 변했습니까? 200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정답은 5번이 될 건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은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밑에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숫자를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수량의 변화, Q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찾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는 200이 감소를 했어요. 자, 문제는 이거 하나만 주었으면 될 건데 하나 더 준 거예요. 이거는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가 수요 공급은 옆으로는 수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위아래는 가격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P는 가격이고 옆으로는 수량인데 주어진 식이 P 이퀄 200, 300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게 P가 2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P가 20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200 그러면은 수평이 가격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평은 나중에 다음 파트에서 완전 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정답은 5번이 되는데 만약에 주어진 식이 Q가 얼마 줬느냐? Q가 400 이렇게 줬어요. Q가 400 그러면 이거는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는 수직을 Q 400 그럼 숫자가 주어지면 수직을 말하는 거고 P 이퀄 주어지면 수평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직은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림이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고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을 하면서 탄력성에서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이라고 하고 수량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고 수량이 이제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27번의 정답은 5번이고 이 내용은 탄력성을 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입니다. 28번에서 이제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주어졌네요. 공급이라는 수식을 주었어요. 이렇게 30에서 2P라는 P라는 공급하고 30에서 2P라는 공급이 주어졌고 수요가 150-2P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거 방정식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요 공급을 묶는 거예요. 첫 번째는 Q 가지고 30 플러스 P하고 그 다음 이게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수요 쪽을 하나 쓰는 거예요. Q 이퀄 150 마이너스 2P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 때 아까 어떻게 합니까? 문자는 뭐하고 더하고 문자가 얼마 나왔어요? 3P가 나왔지 않습니까? 숫자는 빼는 거예요. 큰 쪽을 빼면은 120이 나오거든요. 150에서 30을 빼면은 그럼 P가 얼마가 나와요? P가 40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가격을 변화를 물었기 때문에 P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전에서는 P가 4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두 번째는 Q는 30 플러스 2P가 나오고 또 이제 수요는 또 줘야 되죠. Q는 150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문자는 더하는 거예요. 부호 따지지 말고요. 그러면 4P가 나와요. 여기서 4P가 나오고 숫자 빼면 얼마가 됩니까? 150에서 30을 빼면은 120이 나오죠. 그러면은 P가 얼마가 나옵니까? 30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P가 30은 40에서 30으로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은 얼마가 감소했다? 1번, 답이 1번인데 10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 공급을 묶어서 문자는 더하고 숫자는 뺀다 해갖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를 물었기 때문에 40에서 30으로 가갖고 10이 감소입니다. 또 하나를 물었는데 이게 기울기를 물었어요. 이 기울기는 다음에 탄력성을 하면서 또 거미집이론을 하면서 별도로 소개를 하겠는데 이거는 수식에 주어진 기울기는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P하고 Q의 앞에 숫자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P와 Q의 앞에 숫자가 기울기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냐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변하느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P 앞에가 숫자가 1이잖아요. 1. 밑에가 P값 1. 그 다음에 Q 앞에는 아무 1이잖아요. 그래서 1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처음에 기울기는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울기는 앞에 2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입니다. 밑에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Q 앞에 1입니다. 그러니까 1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1분의 1은 1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밑에는 P값, 위에는 Q값,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를 말하는 거다. 이거 암기를 하시고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러느냐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 공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방정식 푸는 문제, 탄력성 문제, 기울기 문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 푸는 문제 아파에서 제가 풀었는데 방정식 푸는 문제는 꼭 단순하니까 문자는 더하고 숫자는 뺀다.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이거 두 개 더했더니 3P고요. 뺐더니 120이어서 P가 얼마가 나왔다? 40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거 더했더니 4P가 나오고요. 숫자 뺐더니
120에서 P가 30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에서 30으로 변했기 때문에 숫자가 10이 감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결혼해서 탄력성과 기울기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수평을 이야기할 때는 이 수평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울기를 0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울어졌다라고 할 때 수평이면 하나도 안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평평하다 그럼 기울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탄력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음에서 탄력성을 할 때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제가 수량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가격에 얼마나 예민하느냐를 따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평은 수량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평이라는 건 수량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시요. 수평은 기울기가 0이고 탄력성은 무한대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탄력성은 위로 갈수록 무한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니? 작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할수록 기울기가 급할수록 탄력성은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비탄력이 돼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평이 무한대가 되고 위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울기는요. 수평이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요. 기울기는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울기는 커져요. 그래가지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 개념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울기는 작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이거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작지만은 탄력성은 뭐다? 크다. 탄력성과 기울기.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옆에 P와 Q 앞에 P값과 Q 앞인데 여기 주어진 P 앞에는 1이고 Q 앞에 1이니까 1분의 1이어서 기울기가 수식으로 줄 땐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니까 2분의 1이다. 그래서 1에서 2분의 1로 변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줄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탄력성과 기울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조금 좀 요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해요. 수평은 기울기가 0이고 수평은 탄력성은 무한대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고 기울기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그래가지고 탄력성이 크다는 건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다.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이고 기울기는 크다, 급하다. 그리고 수식으로 주어질 때는 P와 Q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 강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번에 와서 29번을 통해 갖고 세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탄력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탄력성 그러면 수량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갖고 수량이 많이 변했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수량이 적게 변했다 그럼 비탄력이다. 수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탄력성은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체크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하고 반복을 해갖고 용어 정리를 하시면은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 같아요. 자, 1번을 봅니다. 완전 탄력 그러면 이거는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수평은 완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완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은 완전 탄력이고 이거는 가격이 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직은요 제가 완비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수량이 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은요, 가격이 일정이에요. 그런데 수요량이 고정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다. 답이 1번이거든요. 다시요. 완전 탄력, 그럼 수평을 말하는 거고, 수평은 뭐가 일정이다? 가격이 일정이다. 예. 근데 여기는 수량이 고정됐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2번. 공급이 0이다. 0이라는 건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래가지고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작다, 비탄력이다, 수량 변화가 적다. 탄력성이 크다, 탄력이다, 수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에 가서 수직 그러면 완비 해갖고는요, 완전 비탄력이고 수직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 비탄력일 때는 양이 일정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많다,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수량은 수요 쪽도 말하고 공급 쪽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탄력성은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으로 탄력성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 때 개론은요, 그 말의 뜻을 내가 딱 정의하고 가는 게 좋아요.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량 변화가 많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하자. 수량 변화가 적다 비탄력이다. 수량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량 변화가 무한대다 그러면 완전 탄력인 거예요. 다시요. 앞으로 탄력성은 뭐라고 정리하자? 수량의 변화. 근데 수량의 변화 그러면은요, 탄력성인데 수량 변화가 많다를 뭐라고 한다? 탄력. 수량 변화가 적다를 비탄력. 수량 변화가 없다를 완전 비탄력. 만약에 수량 변화가 무한대다 그러면 완전 탄력인 거예요. 이거는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고 모든 탄력성에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충격과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떤 반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요 공급은 뭐과 뭐과의 관계냐? 원래 가격과 수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충격을 준 거죠. 충격이라는 건 변화를 준 거죠. 변화는 퍼센트예요. 탄력성은 반드시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퍼센트가 없으면 탄력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량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식을 꼭 이거 암기를 하세요. 제가 수가다 항상 개론은 위에서부터 하자고 합니다.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가격. 그래서 수량과 가격과의 관계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충격과 반응과의 관계인데 결과가 수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고 그 결과가 항상 수량이 공식에서 위로 가는 거죠. 다 위로 가는 거죠. 분모에서 위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가격으로 충격을 주었을 때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 제가 줄여서 가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다른 물건의 가격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은 똑같은데 말하자면 물건이 달라요. X, Y 물건이 다를 때는 교차 탄력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다음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소득 탄력성 그럽니다. 탄력성은요 결과적으로 3개가 있어요. 가탄이 있고요, 교탄이 있고 소탄이 있어요. 항상 탄력성 공식의 위에가 수량이다, 수가다. 그런데 수가인데 물건이 같을 때는 가탄이고 물건이 다를 때는 교탄이다. 자,
근데 소가 있어요. 위에가 수량이고 밑에가 소득일 때는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은요, 정상제와 열등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일 때는 정상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반대 방향일 때는 이제 교차 탄력성이니까 보완제죠. 다시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는 뭐라고 한다?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는 보완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는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일 때는 열등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공식은 수가, 그 다음에 수가인데 물건이 다른 건 교타. 그 다음에 수소 이러면 소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기본은 가격 탄력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올해는 이 변화율에 이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퍼센트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위에가 변화고 밑에가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15,000원 갔을 때 퍼센트가 얼마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10,000원짜리가 15,000원 그러면 50%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변한 거 5,000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처음 값으로 할 때는 10,000을 넣어갖고 0.5가 나와서 5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종값으로 했다. 그럼 밑에를, 위에는 이제 차이 5,000을 넣고요. 차이를 넣고, 밑에는 15,000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5,000, 15,000 그러면 0.33이 나와서 33%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중간값 그러면 10,000원과 그 다음에 15,000 사이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중간이 12,500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0.4가 나오고 중간값은 4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가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중간값에 해당되는 이 문제 꼭 하나 기억합니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밑에가 가격 퍼센트인데, 가격이, 이거는 중간값은 2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두 번 나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밑에 가격은요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갖고 9와 11을 더하면 20이 나오잖아요. 20. 그리고 위에 차이를 주는 거예요. 9와 11 사이 차 2를 하면은 0.1이라는 0.1은 10%죠.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요 108에서 92로 갔을 때 탄력성은 이 차이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밑에는 더합니다.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08과 91을 더하면은요. 위에 차이는 어떻습니까? 저기 16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16을 하면은 0.08이 나오고 8%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같아는 위에가 수량이니까 위에가 0.08, 8%가 들어가고 밑에는 10%가 들어가니까 이거 나누면 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해갖고 이런 정도 중간값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탄력성 계산 문제 올해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퍼센트 계산이라는 것, 탄력성은 수량의 변화다. 그리고 가격으로 영향을 주는 건 가탄이다. 공식은 위에가 수가다. 다른 물건으로 주는 건 교탄이다. 물건이 다를 때는 교차 탄력성인데 플러스는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다. 우리가 가수가 플러스는 대체제 이것과 연관이 돼요. 가수가 마이너스는 보완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소탄인데 플러스는 정상제. 그 다음에 소탄이 마이너스일 때는 열등제다. 이런 말을 기억하면서 탄력성에 관련된,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용어 백선을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